안녕하세요. 코스피어 오너 바리스타 정형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핫 브루잉을 어떻게 내리시면 좋을지 가이드 영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도구는 하리오입니다. 가정에서 하리오 가장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서 하리오 레시피를 좀 기준으로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오리가미 사용하셔서 콘 필터 사용하시면 그래도 좀 구현율이 괜찮을 것 같아요. 레시피 알려드리는 거 기준으로 좀 내려보시고 조정하시면 좋을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리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하리오 세라믹 사용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도 괜찮고 메탈도 괜찮아요. 하리오 사용하고 계시면 괜찮습니다. 근데 사이즈가 다른 거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왕이면 02 사이즈를 사용하셔서 저희 커피를 내리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맛있게 즐기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01 사이즈가 조금 더 추출 흐름이 빠르고, 그 다음에 02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좀 추출 흐름이 좀 더디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내리셨을 때 너무 시게 내려지거나 추출이 덜 되는 확률은 아무래도 02 사이즈가 더 좋을 것 같은 거죠. 과소 추출이 될 확률을 좀 줄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하리오 세라믹이나 유리 사용하시면 좋고, 없으시면 플라스틱이나 메탈도 상관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콘 필터가 굉장히 많죠. 하리오 필터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카펙 필터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단순한 아바카 필터가 아니라 저희는 요 TH3 조금 더 기능성이 들어간 필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물 빠짐이 가장 빠른 필터입니다. 그래서 필터링도 우수하지만 물 빠짐도 빠르게 빠지는 그런 필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레시피 따라 하실 때 요 카펙 TH3 필터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9버전은 카펙 미디엄 있습니다. 그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커피 내려볼 텐데, 일단은 필터 접는 걸 조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필터 그냥 접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필터 접는 거부터가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계신 필터에 요 점선 부분 따라서 타이트하게만 접어주시면 됩니다. 드리퍼에 따라서 아마 다른 브랜드들에서 조금 더 접거나 이런 거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 커피는 그냥 점선대로 딱 그냥 잘 접어주시고 한 번 더 접어주시면 좋습니다. 이 점선 따라서 한 번 더 이렇게 접어주시면 아주 동그랗게 예쁘게 펴집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린싱 하실 때 한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접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접히는 부분이 항상 떠서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접히는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시고 살짝 아래로 끼워준다라는 느낌으로 해주신 다음에 드리퍼 중앙에서부터 물을 붓기 시작하셔서 위에까지 이렇게 린싱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린싱은 너무 뜨겁게 하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저희 추출 레시피 자체가 물 온도를 높게 쓰는 레시피거든요. 그래서 에어를 엄청 뜨겁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약간 미지근한 정도까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물 버려주시고, 자, 요렇게 이제 원두 준비했는데, 원두는 17g 사용하고 물은 270g 푸어링하는 1대 16.2 비율의 추출 비율입니다. 그래서 7g에 270g 물 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추출수 온도는 95도에서 96도 사이에 쓰시면 됩니다. 95도에서 6도 쓰면 너무 어둡게만 나온다 라고 하시면 94도까지 낮추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먼저 세팅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추출하면서 좀 더 디테일 알려드릴게요. 자, 원두 넣으실 때 이렇게 하리오처럼 중앙이 이렇게 깊게 되어져 있는 드리퍼 같은 경우는 중심부에 잘 쌓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중심부의 밀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 이렇게 툭 넣으시기보다는 좀 살살살살 쌓아 올리듯이 해주시고, 앞뒤 요런 데 치지 않는 게 포인트입니다. 치는 순간 이제 치는 쪽으로 힘이 가해지고 밀도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어느 쪽은 물 빠짐이 조금 더 수월하고 어느 쪽은 물 빠짐이 좀 더뎌서 균일한 추출이 초반부에는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냥 앞뒤로만 살살살 흔들어서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잡으시고 양옆으로 흔들어 주시면 돼요. 앞뒤나 좌우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 온도 세팅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분쇄도는 제가 이제 상세 페이지란에 가이드를 한번 드리긴 하는데 900에서 950 마이크론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는데, 방금 제가 EK43 사용해서 분쇄를 했는데 지금 추출하는 커피가 프루츠 이제 언스페셜티 블렌드인데 12.5로 분쇄를 했습니다. 12.5 같은 경우는 제가 측정을 해봤을 때 950에서 1000 사이로 찍히더라고요. 근데 950에 조금 더 가까워서 950으로 가이드를 드리고 있고, 조금 더 곱게 분쇄해야 되는 애들은 아마 무산소나
좀 딱딱한, 밀도 있고 좀 딱딱한 이런 커피들, 물 빠짐 좀 빠르거나 아니면 너무 딱딱해서 추출이 잘 안 되는 커피들 같은 경우는 900 마이크론으로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EK43 기준으로는 11 이렇게 좀 더 고운 분쇄도로 추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추출해 볼 건데, 포트를 이제 추출하시기 전에 이쪽 부분이 항상 물 온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돼요. 제가 추출하는 거 많이 보셨던 분들은 이쪽 제가 물 흘리게 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물을 조금 따라 버리시면서 이쪽 예열해 주시고 추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타이머 누르면서 45g 뜬물을 줄 겁니다. 약 한 3배수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뜬 물은 3배수를 기준으로 뭐 2.5배수, 3배수, 3.5배수 이 사이로 하시면 되는데 3배수를 먼저 기준으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조금 더 섬 굵은 커피가 좋다라고 하시면 2.5배수 쪽으로 가시면 되고, 조금 더 티라이크한 커피가 좋다라고 하시면 3.5배수 쪽으로 조금 더 물을 좀 더 늘리시면 되겠습니다. 40g, 50g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뜸 시간은 40초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40초 되면 물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는데 130g까지 좀 굵고 빠른 물줄기로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85g 포어링 하는 거겠죠. 그리고 다시 1분 10초가 되면 이제 220g까지 부어줄 거예요. 90g을 부어주게 되는 거죠. 이때는 가장 굵은 물줄기로 빠르게 촘촘하게 물을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부어주다가 굵고 빠른 물줄기로 220까지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편안하게 부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푸어링은 이제 1분 45초에 할 거예요. 앞전에는 30초 간격이었는데 이제는 35초. 좀 더 이제 물을 많이 부어줬으니까 부어준 만큼 떨어지게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강도 높은 향을 느끼실 수 있게 조금 더 커피액을 더 추출된 거 떨어뜨려 주고 새로운 물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50g을 앞전에는 굵고 빠르게 부었는데 마지막은 조금 더 중간 물줄기로 천천히 부어주시면서 센터 푸어 하다가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g 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총 추출 시간은 아마 커피마다 상이하긴 할 건데 가이드로 드리고 싶은 거는 2분 40초에서 3분 30초 사이입니다. 그래서 물 빠짐이 느린 애들은 3분이 그냥 넘어갈 거예요. 3분 넘어간다고 해서 부어준 물을 다 빼지 않고 제거하시지 마시고 충분히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가 제거하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드리퍼를 제거하는 기준은 제가 이제 제거하면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근데 아마 그라인더를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물 빠짐이 더 느려서 길어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만약에 뭐 4분 30초 넘어간다 라고 하시면 그냥 제거하시고 물을 좀 희석해서 드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물 빠짐이 좀 많이 안 됐다 라고 하시면 40g 정도 바이패스 하시면 되고, 그래도 거의 대부분 떨어졌는데 너무 늦어질 것 같아요 해서 뺐어요 라고 하면 20g 정도 물을 더 첨가해서 드시면 맛있는 커피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그래도 물 빠짐이 되게 느린 커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도 한 3분 5초 됐는데 거의 대부분 떨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좀 빨리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투둑투둑 떨어지다가 갑자기 느려지는, 한 템포 느려지는 타임이 있는데 그때 제거하겠습니다. 자, 지금 3분 20초 지나가고요. 자, 지금 좀 느려졌거든요. 3분 30초에 제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출을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가이드에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부분은 무산소 발효 커피 같은 경우는 물 빠짐이 되게 빠를 거예요. 그래서 물 빠짐이 빠르면 아, 이거 너무 좀 추출이 빨라서 잘 안 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요때 물을 부으라고 했는데 물이 너무 빨리 빠져서 빨리 더 부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알려준 텀을 꼭 지키시면 그래도 조금 더 성공률이 높아진 커피를 드시게 될 거예요. 좀 제가 알려드린 요 가이드라인을 좀 잘 준수하셔서 커피를 내려보시고, 그래도 마음에 안 드시면 먼저 건드려 보시면 좋은 게 분쇄도입니다. 분쇄도를 통해서 좀 커피 맛이 약하다 하면 조금 더 곱게 해주시고, 좀 어둡고 좀 텁텁하고 쓰다, 농도가 높다 하면 좀 분쇄도 풀어주시고, 이렇게 분쇄도만 바꾸셔도 얼추 맛있는 조언에 다 들어와서 커피를 맛있게 즐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추출에 사용하실 때 좋은 물은 평창수와 아이시스 8.0, 수원지가 청주인 거 좀 사용하셔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물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은 딥스 추가 구매하셔서 조금씩 물 블렌딩 해가지고 드셔보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레시피 알려드려 봤는데, 알려드린 레시피를 바탕으로 코스피어 싱글 오리진 맛있게 내려 드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스피어 오너바리스타 정형용입니다. 이번에는 저희 커피를 아이스 브루잉으로 내려 드실 수 있는 레시피를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요 필터 접는 거부터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필터를 잘 접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접는 게 왜 중요하냐면 드리퍼에 잘 달라붙어 있어야 고른 추출이 잘 일어납니다. 근데 간혹 이제 필터를 너무 쫙 붙이시거나 혹은 한쪽이 들떠서 추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리브가 그냥 선명하게만 잘 보이고 벽면에 이렇게 쫙 달라붙는 건 케맥스 드리퍼나 이런 드리퍼들만 달라붙는 게 좋지, 하리오는 달라붙으면 그렇게 좋지 않아요. 흐름이 잘 확보돼야 빠르게 좀 섬세한 향미들을 추출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점선 따라서 이렇게 잘 접어주시고 너무 더 접거나 덜 접거나 하지 않고 그냥 점선 따라서 쫙 접어주신 다음에 이쪽 한 번 더 펴주세요. 펴주면 이렇게 동그랗게 예쁘게 펴집니다. 그 다음에 요 접힌 선을 잡고 이렇게 살짝 눌러주시면 이렇게 드리퍼 모양 따라서 쫙 안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린싱을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린싱을 맨 중앙에서부터 바깥쪽까지 원 그려가면서 예열을 해주시면 좋아요. 예열은 너무 뜨겁게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물 온도를 조금 높게 쓰거든요. 그래서 예열은 그냥 따뜻한 정도까지만,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정도까지만 하셔도 충분하다. 그 다음에 드리퍼 소재는 꼭 세라믹이 아니어도 된다. 플라스틱도 되고 유리도 되고 메탈도 가능합니다. 그냥 하리오 02 사이즈를 좀 추천드리고, 01밖에 없다라고 하시면 01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단 01 사용하실 땐 분쇄도를 조금 더 곱게, 조금이라도 곱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핫 레시피에서는 제가 원두를 17g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아이스 레시피에서는 19g을 사용할 겁니다. 2g 증량한 거죠. 양을 조금 더 넣어주고 조금 더 고운 분쇄도로 추출을 할 건데, 앞서서 바뀌는 건 뭐 물 부어주는 것도 좀 바뀌겠지만 가장 큰 포인트 두 가지는 양을 2g 더 증량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분쇄도로 곱게 갈아준다. 어느 정도로 더 곱게 갈아주냐면 핫 기준으로 950 마이크론을 가이드로 드렸을 거예요. 근데 아이스는 900 마이크론을 기준으로 이제 분쇄를 하시면 됩니다. 따뜻한 거에서는 12.55 기준으로 EK43 그라인더 기준이에요. 근데 아이스 같은 경우는 12로 분쇄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실 조금 더 곱게 하거든요. 저는 0.6칸을 곱게 하긴 하는데 반칸 정도만 일단 기준으로 두시고, 좀 농도감이 아쉽다라고 하시면 약간이라도 미세눈금 조정이 가능한 그라인더라고 하시면 약간만 더, 한 0.6이거든요. 그래서 약간만 더, 조금만 더 곱게 갈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난 조금 더 섬세한 것보단 좀 더 진한 게 더 좋아하면 890, 880 이 정도로 조금 더 곱게 갈아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콘 형태의 드리퍼는 제가 중심부에 항상 좀 잘 쌓아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중앙부에 밀도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앞뒤로만 살살, 양옆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치는 건 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밀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추출에 좀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물 버렸는지, 저는 항상 요거 좀 까먹을 때 있거든요, 바쁠 때.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물 항상 버리셨는지 확인해 주시고, 자, 이제 물 온도는 똑같습니다. 따뜻한 것도 95도, 아이스도 95도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좀 어둡다 하면 94도, 좀 더 묵직했으면 좋겠다 하면 1도 더 올려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95도가 가장 좋습니다. 추출 시작해 볼게요. 자, 중앙부부터 40g 부어줍니다. 이제 따뜻한 거에 비해서는 5g의 물을 줄였는데, 그래서 담은 커피향의 한 2.2배수네요. 19g 사용했으니까 2.2배수, 약 40g 부었거든요. 그리고 40초 뜸을 들여줍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볼륨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뜸을 5초 정도 더 들이셔도 무방합니다. 1차에는 60g의 물을 부었어요. 마찬가지로 굵은 물줄기로 조금 빠르게 부었습니다. 자, 1분 10초 되면 따뜻한 거 내릴 때와 비슷하게 또 60g을 좀 굵고 빠르게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투어도 이제 40g 부어줄 건데, 여기에서 맛에 좀 변화를 약간씩 주고 싶다라고 하면 5g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셔도 돼요. 자, 1분 45초 됐을 때 40g 부어주는데, 천천히 가느다란 물줄기로 부어주다가 중앙 부어주면서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약 한 190g 정도 됐을 때 중앙 쭉 부어주다가 끝내주시면 돼요. 조금 더 따뜻한 거 내릴 때보단 더 가는 물줄기로 부어주시면 더 진한 커피로 추출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아이스의 경우는 이제 추출 시간이 끝나는 시간을 가이드를 드리면 2분 30초에서 약 3분 전후로 추출이 끝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물 빠짐이 그래도 느린 편에 속하는 이제 푸르츠로 아이스를 내리고 있는데, 물 빠짐이 2분 35초 됐을 때 거의 대부분이 빠졌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물 빠지는 타임을 조금 더 기다려 줬었죠. 그래서 지금 빨리 떨어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커피액을 받는 게 오히려 커피 맛이 조금 더 진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수율을 더 높여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3분이 됐을 때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3분. 얼음을 쓰는 방법이 되게 중요한데, 예리한 눈빛으로 보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얼음을 안 넣고 내렸을 거예요. 그 이후로 얼음을 뜨고 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얼음 준비했는데 이렇게 가득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큰 컵에 준비하셔도 되고 따로 서버를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여기에다가는 커피를 안 넣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 여기에는 열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음이 더 많이 녹습니다. 아이스를 먹는 이유는 조금 더 진하게 먹기 위해서가 더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진한 커피, 좀 인텐스 있는 커피가 좋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얼음을 넣지 않고 따로 얼음을 준비하셔서 칠링 하시면 더 진한 커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얼음이 적게 녹아요. 자, 이렇게 하셔서 얼음을 따로 조금 더 준비하신 다음에 넣으면 더욱 좋긴 한데 가정에 얼음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준비하셔도 충분히 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얼음이 많이 녹지 않거든요. 이렇게 하셔서 드시면 되고, 요즘 이 칠링락 많이 유행하잖아요. 그런 효과를 조금 누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추출할 때 얼음을 가득 받아놓고 추출을 하시면 좋습니다. 단 얼음 녹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어요. 물도 고여있고 그다음에 뜨거운 커피액이 계속 떨어지죠. 그러다 보면 농도감은 좀 떨어질 수는 있긴 한데 칠링락 효과를 조금 누릴 수가 있어요. 좀 초반에 휘발될 수 있는 향미들이 급격하게 더뎌지게 되면서 좀 더 향긋한 느낌의 섬세한 느낌의 노트는 얼음을 받쳐놓고 추출을 하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벌컥벌컥 마신다, 빠르게 먹는다 라고 하시면 얼음을 받쳐놓고 추출을 하시면 되고, 나는 좀 진하게 내려서 좀 인텐스 있게 먹고 싶고 녹여가면서 먹는다 라고 하시면 방금 알려드린 방법대로 내리시는 게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어 커피를 좀 아이스 브루잉 맛있게,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얼음 사용법도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추출 디테일도 좀 알려드려 봤으니까 맛있게 즐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스피어의 오너바리스타 정형용입니다. 제가 에스프레소 레시피를 소개하는 게 정말 좀 어색하긴 한데, 저는 사실 브루잉만큼이나 에스프레소 많이 추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커피를 구매하셨을 때 손쉽게 내려 드실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매장 레시피를 기준으로 해서 알려드리기는 할 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응용하시면 좋으실지 그 부분을 좀 체크해 가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블랙이글 머신을 사용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가변압이나 가변 유량을 사용하는 머신이 아니라서 손쉽게 여러분들이 좀 따라 하실 수 있는 레시피, 기준 레시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VST 20g 바스켓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바스켓이 용량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먼저 드링커블 블렌드부터 어떻게 추출하시면 좋으실지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g 바스켓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드링커블 블렌드 같은 경우는 바스켓의 정량에서 1g을 빼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18g 사용하고 계시면 17g을 담으시면 되고, 20g 사용하고 계시면 19g을 담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알아두시면 좋은 포인트가, 드링커블 블렌드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제 추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9g을 기준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디게싱을 열흘 이상 가져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0.5g을 더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량에서 1g을 먼저 빼고 디게싱이 더 됐을 때는 0.5g만 빼고 추출을 하시면 됩니다. 추출되는 양 같은 경우는 저희는 19g 남아서 38g 추출하고 있습니다. 1대2 비율이죠. VST이기 때문에 1대2 비율로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편안하게 드실 수 있게끔 농도감을 맞추기 위해서 1대2 비율로 추출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뭐 IMS 바스켓을 사용하고 계신다 라고 하면은 비율을 조금 더 줄이셔도 되겠습니다. 1대 1.8이나 1.9 이렇게 조금 더 줄여서 추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추출수 온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름이죠. 그래서 물이 되게 가벼워졌어요. 커피를 추출하게 되면 되게 신맛이 좀 높게 추출이 되는 경향이 되게 많은데, 그리고 습도가 높아서 이제 추출 흐름이 되게 느려지는 경향도 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추출 흐름도 조금 더 높여주고, 그 다음에 이런 신맛을 조금 더 톤 다운 시켜주기 위해서 물 온도를 94도부터 세팅을 합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가이드할 때는 93도에서 4도 세팅해서 추출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추출수 온도 세팅은 94도입니다.
요즘에 집에서 이제 침칠봉 사용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뭉쳐지는 현상이 최근에는 습도 때문에 많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침칠봉이 없으시면 클립 같은 걸로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뭐 도징컵을 사용하시는 걸 좀 추천해 드리는데 도징컵이 많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있으시면 사용하시고 없으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19g 담았고요. 가볍게 탭핑을 해주시고, 탭핑을 너무 세게 하는 건 저희는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거든요. 추출 시간이 같은 입자여도 되게 느려질 겁니다. 그래서 탭핑은 살짝만 다져준다라는 느낌으로 해주시고, 디스트리뷰터 툴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너무 많이 빼서 사용하시기보다는 위에 부분을 좀 더 평탄화하게 다져준다라는 느낌으로 0.7mm에서 8mm 정도만 빼서 사용하시는 걸 좀 추천해 드릴게요. 그래서 한 3바퀴 정도만 돌리고, 탬핑도 너무 세게 하지 않고 가볍게 몸무게만 실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출 시간 같은 경우는 30초에서 35초 사이에 추출이 끝나도록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도징량이 작은, 기본적으로 바스켓이 작은 걸 사용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조금 더 시간이 빨라질 수 있는 점만 감안하시고 추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로 라떼를 드실 때 사실 동일 비율로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조금 더 라떼를 맛있게 드시려면 좀 동일 비율보다는 약간 변화를 주시면 더 좋긴 하거든요. 같은 양을 담고 추출량을 줄이는 방법이 있기도 하지만 제가 권장하는 디게싱 기간이 있을 거예요. 디게싱 기간을 지나서 이제 추출을 하시게 됐을 때 적용해 보시면 좋은 레시피를 지금 알려드릴게요. 자, 라떼를 만들어서 드실 때 도징량을 0.5g을 일단은 더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추출 비율을 줄여줄 거예요. 그래서 27g만 추출을 할 겁니다. 1대 1.5 이 정도 수준의 추출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추출하면서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방금 전에 디게싱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양을 더 담기 때문에 사실 추출 시간이 더 길어지거든요. 대신에 이제 추출 양을 좀 줄였죠. 근데 여기에서 동일하게 담고 추출하면 왜 안 되냐? 안 되진 않습니다. 강도를 좀 더 높여줘야 라떼로 만들었을 때 더 꾸덕하고 쫀득한 느낌으로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디게싱이 된 다음에는 저항값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더 진하면서도 더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추출해서 라떼로 즐기시기에는 업도징이 조금 더 나은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는 19g을 담았는데 지금 19.5g을 담아서 27g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보다 좀 추출되는 양상이 좀 더 느려졌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엑기스화 돼서 이제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출량을 줄였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커피 내부 안에 수분은 적고 커피에 대한 그런 성분들이 조금 더 많이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농도 높은 커피가 추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에스프레소 추출할 때랑 동일한 시간 내에 이제 27g만 추출해서 이제 더 농도가 높고 강도 높은 커피를 추출해서 이제 우유를 넣었을 때 조금 더 커피 맛이 조금 더 잘 밀고 나오게끔 추출하는 그런 에스프레소 레시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라떼도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드링컵을 에스프레소 추출을 해봤는데요. 아메리카노나 라떼 비율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은가, 그 부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19g 바스켓 기준으로 38 추출하고 27 추출했잖아요. 아메리카노는 150ml를 기준으로 이렇게 커피샷을 38g 넣어서 한 잔을 만들어냅니다. 만약에 이제 도징량을 좀 적게 가져가신다 라고 하시면 뭐 물을 한 10ml에서 20ml 정도 줄여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라떼도 150ml를 기준으로 조금 더 드셔보시고 우유를 조금 더 넣으시든지, 아니면 난 좀 더 진한 게 좋아 라고 하시면 10ml나 20ml 정도 줄여서 드시면 되는 아주 간편한 레시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레시피 기준 잡으셔서 저희 코스피어 커피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스피어 오너 바리스타 정형용입니다. 이번에는 SS 블렌드 추출 가이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링커블 블렌드 같은 경우는 바스켓 용량의 1g을 빼면서 시작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SS 블렌드 같은 경우는 1g을 더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궁금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이게 부피 때문에 그래요. 다크 로스팅 된 커피들은 부피가 조금 더 커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상대적으로 밝게 볶인 커피들은 부피가 적어요. 그렇다 보니까 헤드 스페이스가 너무 적어지거나 너무 꽉 채워져도 커피 추출이 조금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도진값으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바스켓 용량에서 1g을 더한 채로 시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추출 비율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1:2 비율부터 시작을 했죠. 마찬가지로 SS 블렌드도 1:2 비율부터 시작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1:2.2 비율입니다. 1:2.2 비율을 통해서 추출을 해주시면 조금 더 SS 블렌드를 주스처럼 아주 산뜻하고 맛있게 즐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1:2 비율부터 먼저 추출하는 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아메리카노나 라떼 어떤 비율로 좀 즐겨보시면 좋을지 얘기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드링커블 때와 마찬가지로 도징컵이 있으시면 도징컵 사용해 주시면 좋고, 도징컵이 없으셔도 요 침칠봉이나 뭐 클립을 펴서 라도 이렇게 뭉쳐져 있는 커피들을 좀 충분히 펼쳐 주신 다음에 추출을 하시는 게 채널링도 방지하고 좀 더 균일하게 커피를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가볍게 태핑 해주시고 디스트리뷰 툴 3번 돌려주시고 무게 실어서 탬핑 해주시고, 가정용 머신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열수 흘리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21g 담았으니까 42g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32초에 42g 떨어졌는데, SS 블렌드도 마찬가지로 드링커블과 같이 30초에서 35초 사이에 추출이 끝나도록 세팅을 잡아주시면 커피가 조금 더 스무스하고 주시하게 맛있게 향긋하게 즐기실 수 있는 커피로 추출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 더 나는 여운이 조금 더 긴 커피를 마시고 싶다 라고 하시면 앞서서 설명드렸던 추출 비율인 1:2.2 비율로 세팅을 해서 추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IMS 바스켓을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1:2 비율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좀 줄여서 추출량을 줄여서 추출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에스프레소로 나는 조금 더 편안하게 즐기고 싶다라고 한다면 1:2.2, 그 다음에 좀 나는 다채롭게 그냥 좀 더 임팩트 있게 먹고 싶어 그러면 1:2 비율로 추출을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드링커블 레시피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라떼 맛있게 드시고 싶다 라고 하시면 0.5g을 더 담아서 1:1.5 비율로 추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노나 라떼 비율도 사실 드링커블하고 되게 비슷한 물과 우유의 비율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20g 바스켓을 사용하시는 걸 기준으로 21g 담아서 42g 추출한다라고 봤을 때 아메리카노 비율은 150ml 물을 담아서 만들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스 기준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거 기준은 30ml 물을 더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떼 같은 경우도 앞서서 이제 추출 비율 설명해드렸죠. 아메리카노랑 똑같이 150ml 담아서 아이스 기준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따뜻한 거는 10ml, 20ml 조금 더 넣어주시는 게 오히려 우유의 단맛과 커피 향미가 좀 더 풍성하게 풀어지면서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레시피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SS 블렌드를 다채롭게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소개해드렸던 레시피를 통해서 코스피어 커피 좀 더 맛있게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